자기 무덤파고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돼버린 거죠. 아베 입장 속에서는 명분 있는 태각을 좀 원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이후에 외교적으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 네. 근데 경제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7월 달 이전으로 만약에 복원된다면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수출 규제한 이후에 일본이 지금 손실이 더 컸어요. 7월 달부터 10월 달 4달 동안에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은 한 5.9%가 감소했어요. 근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12.1%나 감소했어요. 2배군요. 10월 달만 보게 되면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23.1%나 감소했어요. 더 커졌죠. 그러니까요. 네. 앞에 평균보다도요. 무역 흑자는 무려 뭐냐면 41.5%나 감소했어요. 흑자 규모가 절반으로 준 거네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한테 벌어가는 돈이. 그렇죠. 일본은 굉장히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 구조예요. 내수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수출이라도 증가를 해야지만이 경제 규모가 유지가 되거나 커지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못 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쭉쭉 떨어지고 있죠. 4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전망될 정도로니까요. 우리 정부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7월 이전 상태로 복원 안 하면은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복원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거는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네. 이 부품 소재들을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 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삼성전자, 말씀하셨죠. LG전자 네. 이런 기업들. 네. 중소기업이 갑질하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물건 안 팔겠다고. 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요. 네, 네. 경제학 몰라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방식이었던 것이고요. 예? 근데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 자급화라든가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해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로 반도체 수출량이 오히려 그러니까 증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오히려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어차피 이번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네. 기업은 기업 경영하는 데 속에서 이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한테 경쟁력 갖고 있는 게 부품 소재 산업인데 이게 이제 타격을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죽는 양상인 줄 알았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피해는 거의 없어요. 예. 불매운동 효과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본 대표 의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내복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막 줄 서 있고 하는 걸 그렇죠. 보면서 네. 아 이거 이제 불매운동 사그라들었다. 네. 아, 네. 효과도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업체가 내복을 이제 무료 증정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요 70%나 감소했습니다. 불매 운동이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국내 전문가들조차도 불매 운동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했었어요. 왜? 불매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러니까는 소비를 줄이는 액수가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계속 누누이 강조하듯이 일본은 내수가 정체 내지는 축소되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조금만 줄어들어도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타격이 심한 거고 일본 내부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어떤 보도 나왔습니까?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 금액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커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잃은 것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것이 굳이 그러니까 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네. 그렇죠? 경제 교류는 그러니까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한국 국민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저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도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일본만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일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리한 수를 넣어가지고 예신에서 보도했듯이 자기 무덤 파고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은 정지를 시켰잖아요. 네.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WTO 제소 절차를 정지를 시켰어요. 멈췄죠. 자, 행동을 옮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무엇입니까? 뭐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 재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억울한 면이
않습니까? 자, 아베 입장 속에서는 명분 있는 태각을 좀 원하고 있다. 근데 이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WTO 제소 과정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양자 간의 협의를 먼저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양자 간에 풀어라 이거죠. 그걸 두 차례 했어요. 네. 국장급 대화를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양자 협의의 저는 3차 단계라고 봐요. 이번에 유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네. 평행선을 달렸었죠. 아. 일본 입장 속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 게 일본이 우리를 이제 안보상으로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우방국가 아니라고 이제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의를 했던 거죠. 네. 백색 국가 제의했으니까 당연히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지.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얘기 욕심만 챙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정부의 명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요. 미국 입장 속에서는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시키고 싶다 보니까 일본한테 압력을 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WTO 제소라는 것은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건 이건 좀 뭔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제소를 했던 거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과정 속에 전 단계에 합의하는 그렇죠. 대화를 서로 나누는 협의하는 것이 단계가 있다 있다. 예.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화를 애초에 거부했었는데 대화회장으로 다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나왔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얻은 게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그처럼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